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눈앞에 그 사람이 있는데 입은 안 떨어지고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다가 결국 나오는 한마디. 저기, 번호 좀.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이건 마치 회사 면접 보러 가서 다짜고짜 그래서 연봉이 얼마죠?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정은 전부 생략하고 결과만 달라는 무례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끝내버릴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와의 스몰 토크, 성공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면 당신은 시험대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색한 침묵을 즐거운 설렘으로 바꾸는 대화의 연금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할까? 어떤 주제가 재밌을까? 이런 고민들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접근법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순간 탐정이 되는 겁니다. 순간 탐정의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과거와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책,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심지어는 스마트폰 케이스에 달린 작은 키링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당신의 시선에 들어온 사실을 감상하듯 툭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카페에 앉아있는 그녀의 커피잔에 고양이 모양의 라떼 아트가 그려져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겠죠? 혹시 고양이 좋아하세요? 이건 전형적인 질문이고 상대방은 네 또는 아니오라는 답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어서 말을 거는구나 하는 작업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순간 탐정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커피 위에 있는 고양이가 되게 여유로워 보이네요. 월요일 오후 3시에 제 표정 같아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감상이고 위트 있는 독백에 가깝죠? 상대방은 여기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피식 웃어도 그만, 그러네요 하고 말아도 그만이죠. 바로 이 아무래도 좋은 상태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가 아주 심플한 글자 하나 없는 새하얀 표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책 읽으세요? 라고 묻는 건 하수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질문이거든요. 순간 탐정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책 표지가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네요. 요즘은 뭐든 꽉 채워져 있는 것만 보다가 저렇게 비어있는 걸 보니까 오히려 시선이 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당신의 말에는 어떠한 목적성도 요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감성을 가졌는지를 스치듯이 보여줄 뿐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접근이 아니라 마치 혼잣말을 살짝 엿들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의 첫 단추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끼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순간 탐정 역할에 성공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이라는 첫 번째 벽을 허물었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에 피식 웃거나 가벼운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어진 것 같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갑자기 유머 감각을 뽐내려 하거나 준비해온 재미있는 썰을 풀기 시작하죠. 이건 마치 이제 막 끓기 시작하는 냄비에 갑자기 얼음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애써 만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한순간에 어색한 쇼 타임으로 바꿔버리는 치명적인 실수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웃기는 광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예상 가능한 대화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익숙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온다. 그럼 머릿속에서는 작업남 대처 매뉴얼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매뉴얼에는 보통 철벽치기,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적당히 웃어주고 대화 끝내기 같은 시나리오들이 저장되어 있죠. 당신의 임무는 이 매뉴얼에 없는 예측 불가능한 코드를 입력해서
상대방의 뇌에 일종의 버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까의 라떼 아트 예시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커피 위 고양이가 제 표정 같네요 라고 말했고 그녀가 작게 웃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다음 대화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집 고양이는 맨날 저보다 더 근엄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거든요. 가끔은 제가 집사인지 저 친구가 집주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첫째, 당신이 고양이를 키운다는 아주 사소한 TMI를 공개함으로써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둘째, 집주인 고양이라는 위트 있는 표현으로 당신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말은 상대방에게 그 어떤 대답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고양이 키우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저희 집 강아지도 그래요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재밌네요 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죠. 모든 선택권이 그녀에게 있습니다. 책 표지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비어있어서 오히려 시선이 가네요 라고 말했고 그녀가 그런가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봅시다. 다음 말은 이겁니다. 어렸을 때 상상화 그리기 숙제만 하면 뭘 그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새하얀 도화지만 냈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한테는 이게 미니멀리즘이라고 우겼었는데 이 역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은근슬쩍 보여줍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당신을 뻔한 남자가 아닌 뭔가 이야기가 있는 남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당신을 기존의 시나리오로 분석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 뭐지? 하는 호기심이 생겨나고 당신을 평가의 대상이 아닌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탐정처럼 관찰해서 시나리오를 찢어버리는 한마디로 호기심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슬슬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다. 번호를 물어보자. 하지만 이건 애써 지은 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거든요. 바로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닌 함께 즐기는 대화의 시소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계속 발을 구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를 때 가장 즐겁죠. 대화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대화를 리드하며 먼저 발을 굴렀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발을 구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합니다. 핵심은 당신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영역으로 공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때까지 당신이 던졌던 모든 떡밥들을 다리 삼아 건너가는 거죠. 고양이 이야기로 다시 가볼까요? 당신이 집주인 고양이 이야기를 해서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을 넘겨주는 겁니다. 저는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길 가다가도 고양이나 강아지만 보면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혹시 땡땡님은 더 마음이 가는 쪽이 있으세요? 고양이파 혹은 강아지파? 이 질문이 왜 효과적일까요? 첫째,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라는 밋밋한 질문이 아닙니다. 고양이파 vs 강아지파라는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유머러스한 프레임을 사용해서 선택의 재미를 줬습니다. 둘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는 동물을 워낙 좋아한다는 자기 정보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살짝 공개하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편안한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방적인 취조가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즐거운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미니멀리즘 책 표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에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면 이렇게 시소를 태워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 일부러 텅 빈 걸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복잡한 영화를 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편이에요. 땡땡님은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자신만의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 질문 역시 당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개인적인 정보를 먼저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누구나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확장시켰죠. 이제 더 이상 당신과 그녀는 길에서 우연히 말을 튼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각, 가치관을 공유하는 대화 상대가 된 겁니다. 대화가 이렇게 시소처럼 즐겁게 오고 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각인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순간 탐정처럼 예리하게 관찰했고
예측 불가능한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열었으며 대화의 시소 게임을 통해 즐거운 유대감까지 형성했습니다.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닌 기분 좋은 웃음과 편안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모든 즐거운 과정이 마무리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이제 당신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진짜 목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은 것 같네요.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용기 내서 말 걸어본 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멋진 분이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는 겁니다. 오늘 이 즐거웠던 대화를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이어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번호 좀 주세요가 아닙니다. 대화를 이어갈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결과를 요구하는 거래지만 후자는 우리가 함께 만든 즐거운 과정을 존중하고 이어나가고 싶다는 제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은 상대방은 당신의 이 마지막 말을 뜬금없는 요구가 아닌 아주 자연스럽고 센스 있는 마무리로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세상에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과정을 즐기는 여유를 가질 때 당신의 매력은 저절로 빛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머리 쥐어뜯지 마세요. 당신의 눈은 이미 모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는 세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스몰 토크 필살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연애 코치랩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용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애 코치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